안녕하세요. 역사를 사는 박사입니다. 임진왜란 때 권율장군의 행주대첩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행주대첩은 명나라군이 남하하면서 일본군은 함경도 지방까지 진실한 부대까지 일제히 남하를 시작하였습니다. 평양을 잃고 한양에 집결한 일본군은 함경도에서 오고 있는 가토 기요마사를 위해서라도 더 이상 후퇴를 할 수 없었습니다. 그 밖에 남하는 명군과 지금은 경기도 고양시에 있는 백제관에서 격돌하였습니다. 그러나 전투 결과 일본군의 대수군으로 끝났으며 명군이 남하는 멈추었습니다. 도리어 일본군의 사기가 오르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북상한 조선군은 행주에 주둔하고 있는 권율 부대를 포함해 양천의 전라도 소모사 변이중, 금천의 전라병사 선거의, 양주의 경기지방의사 고원백, 파주의 부청병 사대수, 선빈사 이빈, 그리고 통진의 충정감사 허옥 등 일혀의 다수의 조선군 소속 군단들이 전개되어 한양을 압박 포기하였습니다. 맹군과의 전투에서 승리한 일본군도 한양의 서북방 전방인 행주산성의 조선군이 집결해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독선산성 전투의 명나라군과 한양 합동작전을 위해 행주산성에 주둔 중인 전라도 순찰사 권율혀의 조선군 3천이었습니다. 일본군은 벽제간 전투에 이어 볼만에 이 권율 부대에게 재차 호전적 반응을 보이며 10배에 이르는 3만 대군을 모아 공격하였습니다. 행주산성은 백제시대에 축성된 곳으로 내성인 석성과 외성인 토성이 있으며 밖으로 묵책을 이중으로 두르고 있었습니다. 또한 한양 탈환을 위해 천자, 청통과 같은 각종 화포 그리고 화차 등을 배치하여 적을 대비하고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석성을 없었다고 했으나 2017년 석성 일부가 발견되었습니다. 2019년 조사 결과 산 정상부에 450m 길의 석성이 축성되어 있었음이 밝혀졌습니다. 여기 있던 조선군은 고작 약 3,000명이었는데 김천일과 승병장 최영희 의병을 포함한 것입니다. 일본군이 총대장은 우키다 히데이에였으며 이번에서 토요토미 히데요시 대장을 받아온 이시다 미츠나리도 이 전투에 참가했습니다. 3만의 대군세를 7개 부대로 나눠 차례로 공격에 왔었습니다. 1군을 고신이 이키나가 소서 행장 2군을 이시다 미치나리, 3군을 구로다 나카마사가 지휘하였습니다. 일본군의 대대적인 공격이 시작되었습니다. 조선군은 화차, 심리전, 비격 진철래 등 화기를 이용하여 청통과 화살 등 파편 등을 쏘아 날리며 방어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조선군에겐 다행히도 일본군 수뇌부의 상황 판단은 매우 늦었고 겔리라나 제파 점수를 크나 변변한 공성 장비도 없이 무조건 물량으로 밀어붙이는 바람에 일본 1군은 기원하였습니다. 2군은 큰 피해를 입고 결국 물러났습니다. 3군이 구로다 나카마사는 약간 머리를 굴려 누각을 짓고 총병과 분병을 올려 총포와 활을 쏘아가며 공격적인 전통적인 공성 전술을 펼쳤습니다. 그러나 구로나가가 강구한 게 있었습니다. 조선 육군은 조선 수군이 사용하는 전차 총통을 보유하고 있었고 사격으로 누각을 보병죄로 손쉽게 파괴하였습니다. 1군, 2군, 3군이 모두 조선군의 타격을 주기는커녕 털려서 돌아왔습니다. 총대장이었던 4군이 우키다 히데이가 직접 진격하였습니다. 이 공세 바깥쪽 모직이 들리면서 조선군은 내체까지 후퇴하였습니다. 자칫 방어선에 붕괴할 수 있는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조선군 일본군 총사령관 우키다가 있는 중국으로 가지고 있는 모든 화력을 집중시켰습니다. 당시 행주산선 조선군은 총통 그리고 승작 총통 다수를 신기전들에 고정시킨 병이 중 화차를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아마 비격 침체 내와
박격포인 언급 또한 가지고 있었을 것이라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화려하게 장식돼서 표적으로 안성맞춤인 어깨다가 깃발 복원에 집중해 걸게버린 것입니다. 이 하필 공교로 총사령과 어키타와 일본 직원 이시다 미치나리가 부상을 입었습니다. 일본군 사진도 물러나 이 위를 벗어났다고 합니다. 사건이 박살난 뒤 키카와 히로이에가 지휘하는 5군 화공전술을 통해 내책에 불을 지르려 하였습니다. 하지만 조선군은 이 화공을 미리 물을 준비해 줬습니다. 5군 화공은 간단히 피해버렸습니다. 조선군은 방어를 지지 않고 대래 반격까지 5군을 후퇴시키고 예군에게 부상을 입히는 상승까지 거둬 일본 육군은 모리 히데모토와 오비아카와 히데아카네가 지휘하는 군세였습니다. 서쪽의 비교적 안마는 비탄을 올라와 공격하였습니다. 하지만 평균을 지키고 있던 승병들이 느닷없이 석회 주머니를 터뜨려 불에들은 바람에 육군은 일시적 실명과 호흡권을 얻기 때문에 어렵고 된 오히려 출격한 조선군에게 되었습니다. 이긴 조선군이 아침부터 싸움에 지치기 시작한 데 대보되었습니다. 이후 육군에 이어 들어온 노장 고바야카와 다카케의 7군이 승병들이 지키던 서북쪽을 뚫고 성 내부로 들어오면서 성장차양과 권율 장군이 지휘하는 조선군은 치열한 백병전을 벌이게 됩니다. 이때 일본군은 가히 인내 전술을 할 만한 물량으로 조선군을 몰아붙였습니다. 일본군이 장기로 삼는 백병전이었습니다. 조선군은 필사적으로 싸운 터라 이 전투에서 쉽게 밀리지 않았습니다. 이때 권율은 구리 가마솥을 머리에 쓰고 지휘하다가 지친 병사에게 쓰고 있던 솥을 봐서 물을 따라 주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때쯤 조선군 앞쪽 진에서는 화살이 모두 다 소모되어 투속으로 맞서 싸웠습니다. 여기서 민간인들 특히 분유자들이 치마에 돌을 올라두었다는 여사가 전해지기도 합니다. 여기서 행주치마라는 전설이 나왔습니다. 또 권율이 가로에 지쳐 쓰러지자 동생 권율과 예마가 비슷했던 형 권성이 대신 지휘했던 여사도 있습니다. 조선군의 화살이 떨어지면 폐식이 짙어질 때쯤 기적같은 구원이 도착하였습니다. 충청수사 정거리 배 2척에 화살 수만 발을 실어 한강을 거슬러 왔습니다. 게다가 양천으로 가는 수십 척의 전라도 조원석이 지나갔습니다. 이것이 일본군은 이순신이 인솔한 조선 수원의 원군으로 보이기에 충분하였습니다. 이들이 적의 후방지원에 내릴 기세를 보자 일본군도 당황하였습니다. 비로소 물러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때 조선군이 이를 추격하여 일본군을 배퇴시켰습니다. 이때 일본군 100명 이상을 참살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길게 이어진 전투는 이것이 저녁 5시 7시가 되어 이 어둠이 내리자 비로소 마무리되었습니다. 한양 방위를 위해 소수의 3천 조선군에 비해 10배가 넘는 병력을 동원할 정도로 신경질적으로 반응한 일본군이었으나 결국 큰 사상자를 내고 후퇴하였습니다. 이 전투가 끝난 후 권율은 지위에 눌려있는 일본군의 시체들을 모아 찢어버린 후 나뭇가지에 걸어놓았다고 합니다. 일본군에 대한 권율의 적개심이 폭발한 것입니다. 향유 대첩에서 수적으로 10배에 우시했습니다. 페이지나트 미치나 라리는 일본으로 들어가 제각게하라 전투에서 병력은 1.5배 우시하고 공격 접근도 좋았음에도 또 참패한 뒤 잠수되었다고 합니다. 반면 권율 장군이 이몽하고의 나라를 제압하고 정의 이순정군과 함께 승무 1등 공신에 출봉되었습니다. 벼슬은 한성부판 현재 서울시장까지 이르렀으며 서구 충정에는 쇼까지 받아 후세의 이름을 남겼습니다. 말 그대로 단도대 매치였던 셈입니다. 행주 대체부의 승리를 듣고서야 평양으로 해결하던 명나라 군대도 다시 움직이기 시작하였습니다. 나흘 뒤인 2월 16일 권율은 파주 선상으로 군세를 옮겨 정세를 감당하게 됩니다. 일본군은 파주 공격을 계획하였으나 출전 정도에 되돌아갔습니다.
이 전투로 인해서 백제관 등지에서는 승리로 다시 이라군에 대한 반격을 개하고 있던 일본군을 완전히 몰락시키게 됩니다. 이 전투 이후 약 2달간 이라크과 일본군 사이에 소강 기간이 있었습니다. 이 기간에 이라크과 일본군 사이에 1년이 접촉이 오갔고 일본군 정군이 한성에서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부산 등지로 철수하는 과정에서 이라크군이 일본군에 대한 공격을 하지 않는 것을 보장하는 조건으로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결국 4월 18일 한성에서 배퇴하며 1년 만에 조명 연합군이 수도인 한성을 서방하였습니다. 후에 권유는 이 공으로 도원서가 되었습니다. 일본군이 이 패전으로 뼈아프게 여긴 모양입니다. 우병사 김응서와 원지시 기나가의 사실이 만나서 대화를 했을 때 형제에 대한 얘기가 나왔습니다. 병사가 당신들이 견성했을 때 대피한 것이 있는데 그때 의원이 죽은 지는 얼마나 되는가? 요사가 과연 경성서쪽에 20여 밖에서 접전에 승리하지 못하였다. 전사자가 400여 명이나 되었다. 하기에 병사가 왜 400명이라고 말하는가? 당신들의 실력까지 보다가 길가에 버려진 자를 주어 빈 것들 오히려 500명이 넘고 불에 타 뼈도 섬처럼 쌓였다. 어찌 400명이라고 하겠는가? 하자 의사가 웃으며 전사자가 과연 말았다. 부선도 말았다. 그 당시 제장이 분을 열심히 모대 각기 손가락 길러 피를 내며 서로 맹세하고 기필코 다시 싸워 보복하려고 본청에 있는 외병이 10만 명을 불러 모아 맞다고 한다. 나를 대가여 거서하라고 했는데 이때 조선 장수가 파주로 진일 옮겨버렸다. 파주 선상은 공략이가 행주 선상보다 더 어려웠다. 행을 하다가 중대에서 들어갔다. 병사가 파주에 진치고 있는 군사도 그 수가 많지 않았는데 당신들이 10만 병력으로 무엇 때문에 중대에서 돌아갔느냐? 여사가 생존은 짐 밖에 암석이 간간히 있어 위에서 돌을 굴리는 바위 사이에 필천하여 혹 죽음을 면할 경우도 있었다. 파주의 지는 돌을 펴할 곳이 조금도 없어서 이것이 염려되어 결국 사지 못했던 것이다. 조선 장수가 높은 보리사진을 치고 돌무더기를 많이 쌓는다면 우리 군사는 가까이 다가갈 리가 만무하다. 일본군 장수들의 손가락을 찔러 피를 내어 복수를 맹세했다고 표현했을 정도로 당시 퇴배를 보내했음을 알 수 있다. 결국 반격은 어불성설이고 함량도 지키기 어렵다는 판단으로 결국 함량을 버리고 퇴각하였다. 여러모로 행주세 접이 정말 큰 의미가 있었다. 실록 내역을 찾보면 권지시 측 사실은 허세를 들지만 정작 행주대첩의 조선 장수가 통문하고자 하는 현 도원수인 권지시 측을 모르고 있었다는 것을 드러내고 있다. 이 전투가 일본 전국시대 최대 전투인 세카키하라 전투에서 영향을 끼쳤을 추측도 있다. 서군의 핵심들은 대사수가 행주 대첩에 참전하였다. 이때 패배로 리더십이 상당히 꺾여서 서군의 객질력을 약해졌다는 것이다. 경기도 고양시에는 행주 대첩 승진에서 다운 승려노가 있다. 권율 장군이 시공인 흉장공에서 따온 청장로 권율 장군이 이름을 딴 권율대로라는 도로명이 있다. 성년론이 2011년 도로명 개편에 따라 중앙도로 통합되어 사라졌다. 권율의 명성을 크게 높인 대첩이었다. 행주 선성은 권율 장군의 대첩입니다. 화살이 떨어지자 여자들이 치마에 돌을 날라다가 죽었다고 합니다. 이것이 행주 대첩입니다. 또한 여기서 행주 치마라는 유래가 유명해졌습니다. 이상 이야기를 마치고자 합니다. 항시 부족합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